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이 한순간에 해소될 수도 그렇다고 한순간에 갑자기 팍 올라가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화면이나 문구들을 보면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180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펼쳐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과 함께 또 대응 전략과 관련한 앞으로의 전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제 기억으로 막 심각한 음악과 함께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또 가벼운 BGM과 함께 좋은 제목들이 붙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수가 오르고 있잖아요. 예. 상승 탄력도 꽤 있는 것 같고 이런 시장에 대해서 현재 이런 상승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단 분위기 좋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컨트리 리스크가 해소되는 국면, 사실 완전한 해소는 두고 봐야 알겠죠. 얼마나 지난한 시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당장은 이런 어떤 훈풍을 받아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수급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970억, 기관들이 960억 동반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들이 940억대, 기관 1340억대 상당히 강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드린 대로 컨트리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역시 그동안에 이제 시장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감이 시간이 좀 지났죠. 1월 말부터 시작된 거니까 이 부분이 조금 희석이 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어제 잠깐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간의 애초 시장 반등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소간의 반등폭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은행이나 증권업 쪽을 포함한 금융업종, 그다음에 조선, 건설, 정유 이런 경기 민감주 관련 업종들이 지수를 좀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이런 어떤 시장 변화에 환경 변화에 시장에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 시총 상위주,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해서 올랐다고 보시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신라젠, 바이로메드 이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전에도 보시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빠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좋아지는 부분 관련해서는 역시 코스피 시장도 좋았지만 코스닥 시장이 역시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이럴 것 같아요. IT 업종이 일단 좀 상승을 일단 선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후부터 이제 키 맞추기식의 어떤 수렴의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 시장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와 관련된 그 민감한 업종들이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 중심의 수급 개선 효과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시면은 어떤 주가의 상승 신뢰도가 바이오 업종만 하는 게 아직 없으니까 바이오 업종을 대체할 만한 업종이 없기 때문에 수급은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바이오 업종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IT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낙폭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 투자심 전체가 좀 호전이 됐기 때문에 저가 매수 한 이후에 조금 주식을 좀 가지고 가보시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격이 이제 제약 바이오가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대로 고민이고 또 잘 나가면 여기에만 수급 쏠림 때문에 또 고민이실 텐데요. 그래도 떨어질 때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를 때 걱정하는 게 차라리 마음은 가볍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자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종목별로 봐도 이제 오른 종목 이렇게 고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종목 몇 개 고르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군들, 업종군들이 강세를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도 은행 업종의 전반적인 상승세도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 은행주나 이외에서도 좀 어떤 업종권들이 좀 눈에 들어오던가요? 어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은행 업종 지수가 3.87% 전체적인 시장 지수보다 상당히 좀 높게 올랐어요. 은행 업종 특히 이제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은행주가 오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인플레이션 시장 진입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금리 상승기에는 당연한 얘기겠죠. 예대마진 증가 이런 부분이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부분이라는 가장 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주들 주가를 보시면은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 이런 종목들 주가를 보시면은 지난 1월 달에 찍었던 고점 대비해서 지금이 대략 한 10%에서 15%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빠졌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사실 어제 하루 정도만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떤 가격적인 부분도
은행주 상승에 조금 그 또 수급적인 쏠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그 2차 전지 업종에서 삼성 SDI나 조선 업종에서 계속해서 삼성중공업, 건설 업종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뭐 2차 전지든 아니면 조선 업종에 있는 건설 업종 전체적으로 올랐긴 하지만 대개 뭐 강보합 수준 정도 뭐 1, 2% 정도인데 그 개중에 보시면 뭐 7, 8%까지 오르는 종목들이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수급이 쏠린다.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아주 그 특정한 종목 예를 들면 뭐 한두 종목 쪽으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돼서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같은 수남매 업종이 돌긴 하지만 어쨌든 업종 내에서도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나아질 개연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뭐 2배 정도 좋아지면 주가가 2배 정도 강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서너 배 이상 강하게 오르는 이런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을 맞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다시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제 상승 흐름 보면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다 오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주간 기준 수익률이라면 믿겠는데 어제 뭐 1위부터 10위까지 다 뭐 적게는 1%, 많게는 한 5, 6%씩 올라줬고 11위 네이처셀은 물론 FTSE 지수 편입 모멘텀 계속 가져가면서 24% 급등했고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었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바이오 업종 중에서 딱히 눈에 띄었다라고 보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올랐기 때문에 뭐 특별히 눈에 띈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총 상위주들 특히 이제 이를테면은 바이오 업종들이 계속해서 그 모멘텀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역시 실적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난 연말에 발표한 실적들을 보면은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뭐 사실은 눈으로 참 보기 민망할 정도로 재무제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예. 뭐 매출액도 안 나오고 뭐 이익 같은 경우는 뭐 이익 나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 좀 지나면서 실제로 이익을 조금 내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조금은 아니지만 메톡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익 개선세가 좀 두드러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외에 뭐 셀트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이익 개선 모멘텀을 좀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국면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연관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앞서서도 IT 부품이랑 그 장비 업종하고 조금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실적 부분과 연관된 어떤 불확실성이 IT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눈에 확실히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꺼리는 부분들이 있고,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나아지긴 하지만 성장성을 주로 담보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하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측면이 수급적인 쏠림을 좀 나타낸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앞선 네이처셀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외에 뭐 차바이오텍이나 메디포스트 같은 그 줄기세포 관련해서 상당히 좀 다른 종목들보다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해서는 연초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어떤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적인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와 연관돼서 계속해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와중에 뭐 찬물을 껴안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는 마음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트럼프가 북미 대화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말이 덜 나오는데 사실 일주일 전만 생각하더라도 그렇죠. 모든 호재들을 그냥 무역 전쟁 하나가 다 그냥 엎어버리는 실정이었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해소됐다고 볼 수도 없는 얘기고 뉴스를 통해서는 계속 또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지난 간밤에서도 뉴욕 증시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악재 변수로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당연히 있겠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투자 심리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제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여타 업종, 뭐 자동차가 됐든 뭐 아직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관련해서 혹시나 추가 지정 같은 게 나오면은 악재로 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그 애초에 사실 매도 먼저 받는 게 좀 먼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어떤 그런 분들과 관련해서 시장 전체적인 영향력 자체는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당 업종,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 자체로 상당히 국한될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인가 가장 큰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일단 원달러 환율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그 측면이 외국인 매수를 계속해서 조금 더 유입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시장 전체를 짓누르기보다는 해당 업종에 대해서 좀 국한될 가능성도 있고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잘 아는 업종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좀 견조한 펀더멘탈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신다면 그래도 예전에 맛봤던 그 씁쓸한 맛은 좀 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과 함께 국내 증시 전략과 전망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